안녕하세요. 엄마의 수학 교과서입니다. 이제 삼각함수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기억하시면 상당히 잘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도 계산에 필요하지만요, 좀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주기성이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기성이 뭔지 아시죠? 사이클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면 또 모레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상이 따분하세요?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기성을 이해하면 이 인생에 이 주기라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건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같이 인생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고 그런 기회 갖도록 하죠. 물론 수학 공부도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2강 계절의 변화와 주기성이에요. 계절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몸이 위축되고 추워지면 막 이렇게 마음도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걱정하지 않지요? 네. 가을, 겨울 지나면 또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그런 봄이 옵니다.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돼요. 이건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도니까요. 공전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 때문에 이제 그 사계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 달이 지구를 돌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달이 지구를 돌기도 하지만 이제 스스로 지구가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자전이라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반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지나는 일상이 따분하다든지, 이거 의미가 없어 보인다든지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러지 않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든지, 뭐 알 수 없는 미래가 된다든지, 이게 이제 사실 뭐 하루하루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다면, 뭐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죠.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 이 어떤 삶의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주기성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따분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이 주기라는 게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기성을 공부하다 보면요. 삼각함수에서 이제 어떤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로의 길이를 빗변에 대해서 가로의 길이를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코사인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세로의 길이 이거의 비를 생각하는 거를 이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인이라는 값은 각이 이제 0에서부터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세로의 길이는 증가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돼요? 가로의 길이는 감소하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함께 그려놓게 되면 일정 부분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은 똑같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조금 이동을 시키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가로분의 세로가 되는 이 비는 우리가 탄젠트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삼각비 중에 이제 하나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를 가지고서 어떤 삼각형에서의 비,
또는 어떤 각에 대한 어떤 변화 양상 이런 거를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각이라는 게 한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삼각비에 대한 그런 이해는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삼각 함수 또는 삼각비에서 뭐 삼각 함수보다는 이제 삼각비에서 아주 관찰을 잘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각형에서의 성질인데요. 삼각형이라는 게 도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평면 도형을 모두 자르면 삼각형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수학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또 다루어야 하는 기본적인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삼각형에는 잘 알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변이 3개 있고 각이 3개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식한 말로는 6요소라 그래요. 이 6요소는 사실은 변 3개, 각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중요시 하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어느 3개를 알면 나머지 3개를 결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 다닐 때 SSS, SAS, ASA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 합동 조건이다 또는 결정 조건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SSS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변의 길이가 3개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막대기를 3개 가지고선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그럼 삼각형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 SAS라는 건 뭐냐면 막대기 2개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각을 결정하면 나머지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재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양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ASA도 마찬가지죠. 막대기 하나 놓고 양쪽의 각을 정해주기만 하면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 삼각형이 결정된다는 거는요, 많은 도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각형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이런 어떤 삼각형 결정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요, 우리가 작도 같은 거 하셨죠?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또 이제 뭐 측량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어떤 그 그림을 모사한다고 하는 거 있죠? 모사하는 거. 네, 그대로 베껴 그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도형을 모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형을 그대로 옮겨 그리려면 이 어떤 결정 조건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그려서 측량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 거리가 50m예요.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어떤 에드 벌룬의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그대로 모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옮겨 그려보시면 됩니다. 좀 종이에다 옮겨 그린 거를 적당한 크기의 배율만 주면 그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삼각비를 활용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잠깐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 거리가 50m입니다. 그 남자가 서 있는 자리로부터 에드벌룬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곳까지의 거리를 x라고 생각해 보면요. 45도거든요. 이 사람이 바라본 각이 45도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에드벌룬이 떠 있는 높이와 똑같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봤느냐면요. 우리 교재 그 앞에 부분에
탄젠트 45도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직각삼각형 그림을 참고해 보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여자분이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본 각은 30도였습니다. 네, 30도였을 때의 탄젠트 값은 얼마였습니까?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간단한 비례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비례식을 만들어서 루트 3이 1.732거든요. 1.732 그걸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계산해 보니까 약 높이가 68m 정도라고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멀리서 측정을 해서 어떤 우리가 직접 재기 어려운 그런 거리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삼각비의 위력이죠. 네, 좋은 공부 해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삼각비 또는 삼각함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삼각비를 가지고 우리 이제 어떤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삼각비 또는 삼각함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써놓은 내용인데요. 뭐 어떤 그 경기 순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참 잘 나갈 때는 막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또 하락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라는 게. 그랬다가 이제 침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점에 갔다가 또 다시 회복기를 맞게 되고 뭐 이러는 게 어떤 경기 순환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경제에서 흔히 뭐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계절이 바뀌는 거와 모두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기가 지나고 곧 좋은 때가 또 올 거다. 이런 희망을 갖고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 않습니까? 네, 희망을 가지고 지내다 보면 또 좋은 때가 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 지금 너무 잘 나간다. 이런 분들은 즐기십시오. 즐기시지만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언젠가 또 어려운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우주의 섭리, 인생의 굴곡 이런 거를 이제 지내면서 인생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또 너무 잘 나가고 좋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항상 인생은 주기성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복동기였습니다.